여러분,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힘든 날에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지쳤을 때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다가오면서도 교묘하게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근히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조용하다가도 직책 하나를 얻고 나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라고 주어진 것도 아닌데 갑질을 하고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살펴봅니다. 이 사람에게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조금씩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잽부터 툭툭 던집니다. 얘는 조금 무시해도 되겠네. 이 정도 부탁은 거절하지 못하겠지. 그러면서 조금씩 선을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라고 해서 모든 동물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가 잔뜩 돋아있는 호저나 고슴도치 같은 동물은 괜히 건드렸다가 자신이 다칠 수 있으니 피하려 합니다. 사람 관계도 비슷합니다. 상대가 어디까지 받아주는지를 보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나치게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직원이 친절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친절을 넘어 지나치게 굽신거리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보통 사람은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상대가 지나치게 굽신거리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때부터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요구가 많아지며 심하면 갑질까지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친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정함은 아주 좋은 성품입니다. 다만 상대가 함부로 넘어올 수 있는 틈까지 열어주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굽신거리거나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자기 의견을 전혀 말하지 못한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조금 무시해도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비하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 있을 때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서 나는 원래 좀 바보 같아. 내가 워낙 맹해.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을 꼬투리 삼아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평소에 맹하다고 표현했던 사람이 지인과 식당에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음식을 추천했는데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맹한 사람이 추천해서 그런가 음식 맛도 맹하네. 왜 이렇게 맹해? 순간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바로 화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내가 스스로 맹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오히려 본인이 먼저 그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 예능이나 쇼 프로그램을 보면 자기 비하를 이용한 개그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능과 현실은 다릅니다. 서로 깊이 신뢰하고 편안한 관계라면 가능합니다. 나도 나를 가지고 웃고 상대도 자신을 가지고 웃으면서 서로 기분 나쁘지 않은 관계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한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 계속 자신을 낮추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처음부터 작은 잽을 던져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정색하며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선을 크게 넘었다면 단호하게 말해야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웃으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말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밥 좀 사. 내가 먼저 사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비용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때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오늘은 제가 초대받은 손님인데 대접을 받아야죠. 말은 웃으며 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형편이 괜찮으니까 밥 한 번 사는 것쯤 아무렇지도 않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상대가 일방적으로 떠넘긴 밥값이라면 굳이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좋은 곳에 기부하는 편이 낫습니다. 초대받은 손님이라면 식사는 얻어먹고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사고 싶다면 커피는 제가 살게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했느냐, 상대에게 끌려갔느냐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무시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을 낮추면서 자신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지나치게 잘 보이려고 할수록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악수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오만한 표정으로 와서 손 하나만 건성으로 내밉니다. 그런데 나는 얼른 두 손으로 그 손을 잡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합니다. 상대는 제대로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오만하지? 왜 나는 무시당한 것 같지? 그런 일을 반복해서 겪었다면 다음부터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건성으로 악수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한 손으로 악수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가볍게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간다면 나도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 사람은 매번 그렇게 하는데 나만 잘 지내시죠? 언제 밥 한번 먹어요 하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가 오히려 이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 무미건조해졌지? 그러면서 연락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이 보고서 하나 좀 뽑아줄 수 있겠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해줬겠지만 이제는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아, 그건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선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험담하거나 말끝에 가시를 숨겨 은근하게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을 보면서 오늘 옷이 좀 그러네라고 말합니다. 듣는 순간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 생각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 상대는 보이지 않게 수동적으로 공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 말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옷이 좀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상대의 눈을 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격했던 사람이 당황합니다. 교묘하게 숨겨놓았던 의도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하면서 말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수세에 몰렸습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입니다. 동시에 한 가지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무 말이나 던져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적인 말에 변명부터 하지 마십시오. 옷이 좀 그러네라는 말을 듣고 아, 오늘 늦잠을 자서 정신없이 나오느라고 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미 상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 내 옷차림을 그 사람에게 해명해야 합니까? 오히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되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뒤에서 여러분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은근히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얽혀들수록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참다 폭발해서 왜 나보고 맹하다고 했어요? 라고 소리치면 상대는 오히려 놀란 표정을 지으며 왜 그러세요? 본인이 먼저 맹하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상하게 뒤집힙니다. 그래서 작은 공격이 시작될 때부터 변명하지 말고 상대의 의도를 비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어떤 뜻으로 하신 거예요? 이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차갑게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가워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하게 다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안에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외적인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옷차림이 멋지고 말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오래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내면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압니다.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처럼 보였는데 오래 만날수록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 참 착한데 만만하지 않구나.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구나. 이것은 화려한 옷이나 높은 지위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비하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까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삶에는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계속 실패하다 보면 패배주의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해봐야 또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차가운 목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욕조에 찬물이 가득하면 그대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찬물을 전부 빼고 새로 받거나 그 안에 뜨거운 물을 계속 넣어 적당한 온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실패 경험이 너무 많이 쌓였다면 그 기억을 하루아침에 모두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면 자기 효능감은 그 힘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성공 경험입니다. 여기서 성공과 성공 경험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공은 외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승진하고 어떤 경쟁에서 1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성공을 계속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숟가락 하나만 가져다 줘도 칭찬받고 걸음마 몇 걸음만 해도 박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른은 승진하거나 큰 성과를 내야 겨우 잘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공 경험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속으로 오늘 이것은 해냈다고 느낄 수 있는 경험입니다. 다이어리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아마 처음에는 계획을 많이 적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기, 운동하기, 책 읽기, 어떤 습관 만들기. 그런데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대부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매일 실패 경험이 쌓입니다. 내일은 5시 반은 무리여도 6시에는 일어나야지. 그런데 눈을 떠보니 7시입니다. 어떤 날은 8시입니다. 그러면 또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다이어리를 반대로 사용해 보십시오. 실패를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성공 경험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루 전에 다음 날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을 3가지 정도 적어 보십시오. 건강해지고 싶다고 해서 처음부터 만보 걷기나 30분 달리기를 적지 마십시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에게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매일 팔굽혀펴기 1번 하기를 적어 보십시오. 또는 방에서 제자리 뛰기 10번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제자리 뛰기 10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했다면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팔굽혀펴기 한 번을 했다면 또 동그라미를 칩니다. 누군가는 별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팔굽혀펴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한 번 했다면 그것도 성공 경험입니다. 두 번째로 거울을 보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3번 말하기를 적어 보십시오. 언제 할지도 정합니다. 퇴근한 뒤 거울 앞에서 3번 말한다고 써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돌보는 작은 행동을 정해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와서 편안하게 먹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날 미리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3가지를 모두 했다면 동그라미 3개를 치십시오. 하루를 완벽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한마디 적어 주십시오. 이것을 다 해냈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성공 경험을 계속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끝내지 말고 약 60일 정도 반복해 보십시오. 반복되는 작은 성공이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드시 하루 전에 적어야 할까요?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리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다녀와 놓고 오늘 걷기 운동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분 걷기를 하더라도 전날 내일 1분 걷기라고 적어 놓고 실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정한 일을 완수했다는 경험이 됩니다. 팔굽혀펴기 한 번 해서 언제 건강해집니까? 1분 걸어서 언제 살이 빠집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목표는 체중 10kg 감량이라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입니다. 지금 만드는 것은 성공 경험입니다. 나는 오늘 내가 하기로 한 일을 했다. 바로 이 느낌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모멘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팔굽혀펴기 한 번이었는데 조금 더 하고 싶어지고 1분 걷기가 자연스럽게 5분, 10분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다음 움직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결국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다정하고 사람들에게 잘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다정함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귀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사람을 살리고 메마른 곳을 적십니다. 하지만 물도 그릇이 있어야 담깁니다.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바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다정함에도 그릇이 필요합니다. 바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경계입니다. 다정하게 해야 할 때는 충분히 다정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누군가 내 존엄성을 깎아내리고 자기 일을 떠맡기고 압박하며 내가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대로 끌려가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 누가 할래요? 그런데 나는 이미 맡은 일이 많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시키지 않았는데 습관적으로 손부터 들면서 제가 할게요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속으로 화가 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하지? 왜 나만 계속 해야 하지? 그럴 때는 한번 작심하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일이라면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듣다 보면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좋지 않은 관계에 휘말려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관계 안에 너무 오래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삶의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착취당하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괜찮아지기 위해 그 사람을 보내줘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그 빈 공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에도 여러 개의 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원에는 편하게 만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에는 만나면 인사하고 필요할 때 대화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내 첫 번째 원에는 누가 들어와 있는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두었는데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반드시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조금 더 바깥쪽 원으로 옮기는 지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어진 공간에는 나를 존중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다른 사람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똥차가 가야 새차가 온다고요. 표현은 조금 거칠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생각해 볼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좋은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정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착한 성품을 바꾸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귀한 장점입니다. 다만 그 다정함 안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그릇 하나를 만들어 두십시오. 상대가 작은 잽을 던질 때 웃으면서도 내 의견을 말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떠맡기려 하면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은근하게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변명하지 말고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되물어 보십시오. 상대가 건성으로 대한다면 나 혼자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스스로 바보라고 부르거나 맹하다고 낮추면서 상대에게 공격할 재료를 주지 마십시오. 나를 존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엄성을 지키면서 상대의 존엄성도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정하지만 만만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끌려가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패가 많았다고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거창한 성공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작은 성공 경험 3가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팔굽혀펴기 한 번도 좋고 1분 걷기도 좋습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3번 말해도 좋고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자신을 돌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전에 적고 다음날 해낸 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렇게 작은 성공을 반복하면서 자신에게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인간관계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거절하지 못했던 일을 거절하게 되고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는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정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착하다는 것도 만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살아가되 그 물을 담아둘 그릇은 단단해야 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까지 모든 친절을 쏟아붓지 말고 내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 따뜻함을 나누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을 계속 무시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관계의 원을 그려보십시오. 그 사람은 정말 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한 걸음 거리를 두십시오. 그 한 걸음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다시 존중하기 위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 대하는 것도 지혜지만 나를 잘 지키는 것 역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다정함과 단단함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2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면서도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선 한마디였습니다.